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벌초하러 갔다가 영안실에 안치될 뻔했다. 무서운 이야기는 맞는데 헛것에 대한 건 아니고요. 실제하고 주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공포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벌초하러 친척분들과 고향을 찾습니다. 고향은 경북 상주군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최근엔 산에 장르삼을 심고 밭에는 인삼을 키우면서 약간씩 활력을 띠고 있는 중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묻혀 계신 곳은 길가에서 얼마 멀지도 않고 바로 아래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한 곳이라 대부분의 친척분들은 여기서 벌초를 하고 증조 할아버지께서 계신 곳은 나지막한 산의 정상에 위치하고 있어서 젊은 사람들 두세 명만 따로 갑니다. 그 젊은 사람들 중엔 항상 제가 포함되고 나머지 두 분은 삼촌들입니다. 작년이었습니다. 해마다 그랬듯이 삼촌들과 저는 휴대용의 조기 등을 챙기고 간단히 음료수와 재를 지낼 먹거리 등을 가방에 싸서 출발했습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할 무렵부터 예전에 존재하던 길이 없어져서 이리저리 둘러서 가며 다른 분의 무덤도 지나치고 하는데 큰 나무 밑을 지나가다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삼촌께서 나즈막히 외칩니다. 빨리 숙여. 사실 외칠 필요도 없었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즉시 세 명 모두 바닥에 엎드렸으니까요. 우리 머리 위엔 잘 익은 수박 세 통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거대한 말벌집이 있었고 그 주위를 녀석들이 쉴 새 없이 붕붕거리고 경계를 취하고 있더군요.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그 밑을 지나가서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삼촌들은 아까 말벌집 정도면 꽤 돈이 되는 거니 생각했으면 잡아보라면서 농담도 하고 수풀을 헤쳐나갔습니다. 정상으로 올라가 벌초를 끝내고 재를 올리고 내려오는 길이었죠. 이상하게 앞으로 뭔가 일이 터질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긴장감이 밀려옵니다. 담배 한 대 피면 좋겠는데 아무리 장가가서 애기도 있지만 조카가 삼촌 앞에서 담배를 필 수 없는 법이죠. 일단 소변 좀 보고 갈 테니 먼저 내려가시라고 말씀드린 후 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만큼 간격을 유지하면서 담배를 물고 내려갑니다. 산을 거의 다 내려올 무렵 담배를 끄고 삼촌들을 따라잡기 위해 서둘러서 가는데 아까 그 말벌집이 보입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최대한 몸을 숙여서 살금살금 엎드려 기다시피 지나가는데 뒤통수에서 바늘로 찌른 것 같은 통증이 갑자기 밀려옵니다. 쏘였다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통증이 뒤통수의 다른 부분과 어깨에서 느껴집니다. 생애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 때문에 저절로 비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발이 미끄러져 앞으로 주저앉습니다. 연이어 몸이 여기저기서 따끔거리는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 상황에서 통증은 별거 아닙니다. 귓가에 들리는 온통 붕붕거리는 소리가 더욱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지금 정신 차리고 달리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생각이 퍼뜩 듭니다. 손을 머리 위로 휘저으며 뛰기 시작합니다. 휘저으면서 모자를 쳐버려 날리고 메고 있던 가방도 벗겨집니다. 처음 질렀던 비명은 이후로 삼촌들이 보이는 꽤 먼 거리까지 달려가면서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앞장서 가던 삼촌들은 비명 소리를 듣고 놀라서 제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시더니 몸을 숙이면서 계속 내려가 라고 하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한두 마리가 거기까지 계속 따라왔답니다. 한참을 달려 내려가다 보니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서 주위를 보니 따라오는 녀석도 없고 해서 삼촌들을 기다렸습니다. 조금 있다 내려오셔서 가방과 모자를 두고 왔다는 걸 알고 되돌아가 말벌집 바로 밑에서 가방과 모자를 주워 오십니다. 삼촌들의 용감함에 존경심과 위대함을 한꺼번에 느낍니다. 숨을 좀 고르고 여기저기 몸을 확인해보니 쏘인 곳은 머리와 어깨 등 대충 10군데 정도였고 넘어지면서 손이 삐고 까진 것 이외엔 괜찮더군요. 10군데 중에 머리를 3방이나 맞았는데 모자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뚫고 들어온 녀석들의 독함에 치가 떨립니다. 쏘인 곳이 약간씩 부풀긴 했으나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어서 일단 하산합니다. 이후로는 식구들 앞에서 괜히 난리 피우면 더 걱정할까봐
일부러 침착하게 행동하며 집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낮에 일을 회상하니 오늘 저녁을 집이 아닌 영안실에서 보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온몸이 부르르 떨리더군요. 부풀어 오른 건 며칠 지나니 없어졌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벌처럼 생긴 것만 보면 심하게 몸이 움츠려들고 떨립니다. 심지어 똥파리 큰 놈만 봐도 소름이 끼치도록 싫습니다. 이 증상은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올해 벌초하러 갈 생각하니 꿈만 같고요. 야산에 갈 때 벌 조심하세요. 두 번째 이야기, 귀신 보는 해병대. 백령도에 해병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곳이 장난이 아니랍니다. 항시 전쟁 중 밑에세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더 끔찍한 건 허구한 날 시체가 떠내려온다네요. 북한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하더군요. 이것 때문인진 몰라도 군인들 사이에선 귀신 목격담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또라이 같은 놈들은 절대 백령도에 배치 안 한다네요. 아무튼 친척형 친구분이 상병 달았을 때쯤 신병 하나가 들어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놈이 귀신을 본다고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알고 보니 엄마가 무당일을 하고 있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친구분은 사수로 귀신 보는 신병이 부사수로 해안가에서 보초 서러 갔답니다. 보초를 30분 정도 서니까 심심하더랍니다. 밖에 파도는 출렁거리고 7일 같은 어둠에는 아무것도 없고 결정적인 건 이놈이 귀신을 본다 하니 분위기 제대로 조성되자 친구가 귀신 얘기 좀 해달라고 말했답니다. 그 순간 이 신병놈이 대답은 안 하고 눈을 굴리더랍니다. 그래서 뭐야? 이러니 말은 계속 씹고 눈만 굴린다더군요. 근데 친구는 이놈이 귀신 본다는 소문 때문인지 열받기보다는 무서운 생각이 먼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침묵을 지킨 채 있었답니다. 친구가 가끔 힐끔힐끔 쳐다보면 계속 눈을 미친 듯이 굴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 번은 몇 분 자세히 관찰해보니 눈알을 굴린다기보다는 뭔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 같다더군요. 보초 끝나고 돌아와서 잠에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열받더랍니다. 짬도 안 된 놈이 말을 씹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가서 너 왜 자꾸 눈가를 돌려댔냐고 물었답니다. 그러니 하는 말이 보초 서러 간 초소가 엄청 기가 안 좋은 장소였다더군요. 실제로 귀신도 주위에 엄청 많았답니다. 그래서 신병은 보초 시간 끝날 때까지 조용히 찌그러져 있으려 했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귀신 얘기해봐라고 할 때 귀신 소리가 나오는 순간 엄청 많던 주위의 귀신들이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려 그들을 쳐다봤답니다. 근데 귀신하고 눈 마주치면 귀신이 씌인다더군요. 눈 마주친 귀신이 계속 그 사람을 쫓아다닌다네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눈알을 굴려댄 거라고 하더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